네, 안녕하세요. 오늘 2024년 1월 23일 오프닝벨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염승환 이사고요. 제 옆에는 김종효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방금 이제 주식시장이 출발을 했는데 일단 이제 강세로 출발을 하긴 했습니다. 어제 좀 아쉽게 끝났는데 오늘 코스피가 2,474포인트, 10.53포인트 오른 상태로 출발을 했고요. 0.4%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 종목이 이제 394개고요. 하락은 이제 325개 정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보합에 출발을 했고요. 뭐 거의 0.05포인트니까 보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상승 종목은 517개로 좀 부진하고 하락 종목이 822개로 어제 코스닥이 좀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었는데 그 영향을 오늘 오전에도 좀 받으면서 좀 부진한 좀 출발을 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에 비해서 좀 코스닥이 오늘은 약간 그 하락하는 일부 모습도 좀 나오는 것 같고요. 오늘 코스피 쪽에서는 삼성전자가 이제 최근에 강세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0.5%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 하이닉스 약간 밀리고 있고요. 오늘 이제 가장 관심사가 과연 2차 전지가 네, 좀 반등할 수 있겠느냐, 이제 이 부분인데, 오늘 일단 출발은 그래도 어제 충격에서 좀 벗어나곤 있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이 0.4% 정도 좀 반등을 해주고 있고, 다만 아직도 삼성 SDI는 좀 마이너스권 기록을 하고 있고요. 포스코홀딩스가 0.1%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는 일단 그래도 오늘 조금 반등하고 있는데, 에코프로가 한 1% 내외 정도로 상승을 좀 하는 그런 모습이고, 오늘 보니까 코스피 쪽에서는 어제 실적 발표했던 그 현대중공업, 네, HD 현대중공업이 무려 4%나 급등을 하고 있고, 하나솔루션이 한 3% 가까이 좀 오르는 게 좀 특징적이고, 코스닥은 보니까 오늘 뭐 엔캠이나 어제 신성 델타테크 어제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근데 네. 오늘도 뉴스가 강세. 있었죠. 예. 네, 그리고 반면에 이제 어제 급등했던 반도체는 오늘 정반대로 급락 출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주 반도체가 네, 마이너스 5%좀 급락하고 있는데, 어제랑 약간 이제 뭔가 좀 반도체 꺾이고 2차전지 조금 회복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데, 한번 오전장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시장은 평온하게 출발하는 모습이고요. 유가증권 시장은 대형주의 강세에 따라서 일단 뭐 10포인트 정도, 0.4% 선물 시장과 비슷한 강도로 강세 출발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종목군들이 지금 두각을 나타내면서 올라가고 있는 건데요. 실적 발표하면서 오늘 증권사들의 긍정적인 리포트가 쏟아지는 HD 현대중공업이 현재 지금 3.8% 오르고 있고요. 금융업종에서는 카카오뱅크가 또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양상입니다. 근데 이 뭐 금융업종에서의 카카오뱅크의 강세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최근에 그 대한대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네, 화학업종에서는 하나솔루션도 강세 보이고 있는데 뭐 이 종목도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로 급락했던 종목이니까 지금 상승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운수창고업종의 종목군들이 좀 나눠지고 있는데요. 항공주들은 지금 다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은 글로비스나 또 HMM 이런 종목군들이 또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흥하이온이 4% 정도의 강세를 나타내면서 업종별로 조금 엇갈린 그런 양상입니다. 자, 코스닥 시장이 이제 가장 극적이라고 봐야 되는데 어저께와 완전히 다르죠. 어저께는 전체적으로 조금 상승 종목이 많이 출발해서 반도체 쪽이 완전히 시뻘건 양상이었는데 오늘도 개별 종목의 급등은 물론 있습니다. 어보브 반도체라든지 그다음에 YIK 같은 종목은 오늘 뭐 거래대금도 상위에 포진해 있고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에이펙트라는 종목도 오늘 급등하고 있는 모습이고, 중소형주 중에서 또 몇 종목에 오르는 종목이 눈에 띄고 있는데, 자, 어저께 급등하면서 신고가에 갔던 르노공업이 오늘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뭐 이오테크닉스도 소폭의 조정세, 그 다음에 여러 종목군들이 오늘은 소폭의 조정으로 다 돌아서면서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소프트웨어 업종 쪽에서는 이스트소프트의 또 강세도 이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따라서 샘 알트만의 뭐 국내 방어 관련된 어떤 뉴스가 뭐 흘러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대를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 중심으로는 움직이고 있고요. 기계장비 업종에서는 HP 솔루션이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다만 아쉬운 것은 시초가에서는 비교적 강한 모습을 보였던 에코프로비엠 같은 종목군들이 여전히 아직까지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한 2분, 3분간의 사이에 현재 지금 금융업종에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은 또 마이너스권으로 소폭 돌아섰고요. 다만 낙폭은 제한적입니다. 제약업종 내에서는 셀트리온 제약의 강세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비교적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코스닥 일단 좀 분위기는 이제 어제 좋은 출발 후에 좀 하락한 후에
좀 그 오늘 출발 자체는 좀 반등하는 듯한 모습을 좀 보여주기도 했지만 코스닥이 좀 다시 2차전지가 좀 지금 보니까 변동성이 또 확대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코스닥 낙폭이 조금 더 커지는 그런 양상이고 반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요즘에 이제 코스피 좀 걱정됐던 게 실적에 대한 좀 우려감이 계속 컸잖아요. 뭐 그렇죠. 삼성전자, 네.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이제 대표 기업들의 실적이 좀 부진했는데, 근데 어제 어쨌든 이제 현대중공업이 정말 깜짝 실적. 물론 이제 일회성이 좀 들어갔다는 평가도 그렇죠. 있는데 네. 정확한 내용을 알 수가 없는 게 2월 달에 이제 확정 실적이 나오니까 그걸 봐야 되지만 그래도 어쨌든 주가 반응은 괜찮거든요. 오늘 한 4%니까. 그래서 일단 현대중공업이 좋은 또 스타트를 끊어줬고 이번 주에 이제 목요일 날 하이닉스까지만 좀 좋은 실적을 내준다면 이 연초에 좀 안 좋았던 분위기가 또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실적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오늘도 여전히 그러니까 출발 자체는 2차전지가 오늘 좀 나쁘진 않았어요. 좀 네. 반등하나 싶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지금 에코프로비엠이 또 추가적으로 2% 하락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좀 관성의 법칙이라고 봐야 될 거예요. 예전에도 이제 보면 주가가 한번 이렇게 오르면 아 이건 누가 봐도 과열인데 해도 더 가버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사실 뭐 ETF나 이런 또 수급적인 이슈들도 뒤늦게 또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러니까 어제는 또 정반대였잖아요. 충격을 크게 받았으면 보통 아 이 정도면 뭐 악재 나올 건 다 나왔고 반등할 만도 한데 오늘 이렇게 또 이렇게 충격이 더 전해지는 거 보면 아직까지도 이제 뒤늦게 또 손절하는 물량도 있을 거고 네. 좀 수급적인 부분도 좀 작용한다고 봐야 되겠죠. 일단 거래가 조금 마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아, 이미 거래가. 이제 손실이 커지신 분들은 여기서 뭔가 움직이기가 어려운 구간이니까 거래 자체를 아예 그냥 쉬어버리는 양상으로 갈 수 있고 뭐 단기 투자한 사람들 중에서 뭐 빠져나올 사람들은 또 빠르게 빠져나오면서 네. 변동성을 키우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구간에서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물량들, 예를 들어서 뭐 ETF 관련 물량이라든지 일부 패시브 물량 같은 것들은 여전히 시장의 상황과 상관없이 뭔가 시가총액이 변하거나 뭐 펀드에서의 어떤 액션이 있으면 그와 관련된 물량을 내놓을 수밖에 네. 없으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매수매도 수급이 존재하는 가운데 그런 기계적 수급이 움직여야 되는데 기본적인 매수매도의 수급이 양쪽으로 다 숨어버리면 이런 기계적인 수급에 의해서 더 종목의 흔들림이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위로 오를 때도 기계적 수급이 좀 더 과열을 시키고 반대로 내려갈 때도 그런 기계적 수급이 좀 더 차갑게 만드는 경향이 분명히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시장에 있을 때 거래가 줄어들 때는 뭐 모두가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2차 전지는 전체적인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이슈가 조금 나와야 되지 않느냐. 전기차의 판매량이 일단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게 뭐 최근 나온 데이터들은 그렇게 좋진 않다 보니까 네, 근데 결국 이제 우리나라 시간 25일 새벽에 테슬라 실적 발표가 그렇죠. 저는 좀 약간 분수령은 될 것 또 같은데 공교롭게도 그날 또 우리나라 오르면 현대차 기아차 실적 다 발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 이 완성차 업체들의 지금 전기차 전략이 어떤지 그러니까 지금 뭐 포드발 충격이 어제 많이 나왔는데 네. 그런 것들을 또 한번 확인해야 되는 그런 구간인데 어쨌든 오늘까지 2차 전지는 좀 부진한 상태고요. 근데 어제랑 다른 점은 어제는 그래도 반도체가 받아줬거든요. 근데 네. 오늘은 보니까 리노공업 한 3% 이상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이고 제주 반도체 이런 이제 대표적인 흔히 온디바이스 AI 관련주 네네. 대표주잖아요. 근데 이쪽이 오늘 급락하는 거 보면 반도체마저도 좀 약간 빠지고 있어서 이 코스닥의 분위기가 좀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 오늘 일단 이제 그 업종별로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업종 보니까 갑자기 뭐 히토류 관련주가 좀 올라가는 거 보면 근데 히토류 관련주 올라갈 때 주가 좋았던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지수가 항상 좀 안 좋았대 갔던 섹터고 오늘 또 해운주가 급등해요. 네. 그러니까 이 두 쪽의 공통점은 약간의 이제 중국의 뭐 리스크하고 그 중동의 리스크 이쪽 관련 대표 기업들이잖아요. 근데 네네. 이들이 오늘 선두권에 섰다는 건 사실 지수에 그렇게 크게 좋은 모습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오늘 한번 특징 업종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유가증권 시장은 지금 의약품 업종의 의외로 또 가장 강한 모습인데요. 종근당과 더불어서 셀트리온, 지금 유한양행, 보령, 뭐 국제약품 이런 종목군들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미약품도 뭐 1% 정도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언급해 주셨던 대로 운수청구 업종의 강세는 지금 해운 업종이 이끌고 있는 모습이죠. 흥하해운과 대한해운이 또 오랜만에 강세를 보이면서 어떤 지정학적 위험에 따른 종목군들의 변동성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오늘 금융업종도 강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카카오뱅크만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고 오늘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이런 종목군들이 전체적으로 움직이면서 일단 금융지주 종목군들도 전체적으로 거래도 좀 늘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양상이라 이런 사이 종목의 움직임인지 아니면 금융업종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상대적으로 조금 실적이 견조할 거라는 것에 베팅하는 것인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다음 살펴봐야 될 것은 의료정밀 업종이 오늘 가장 많이 내리고 있는데 덴티움, 그다음에 뭐 DI 뭐 이런 종목군들이 하락이 나타나고 있고 캐시텍도 최근에 뭐 반도체 이런 쪽에 있어서 좀 수혜를 받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업종 내에서 가장 많이 빠지고 있는 양상이고요. 유가증권 시장을 지금 보시면 소형주가 사이즈별로는 가장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특징적인 부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전기전자 업종 내에서는 지금 뭐 삼화전자, 삼화전기 같은 종목군들의 급등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뭐 드림텍도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 LG노텍이나 LG에너지솔루션도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가장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쪽은 삼화그룹과 더불어서 뭐 삼화콘덴서, 그다음에 LG이노텍 이런 종목군들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 삼성전기나 뭐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들은 현재 큰 폭의 움직임을 보이지 못하는 가운데 오늘은 중형주의 강세가 나타나면서 코스피 지수가 그래도 나름 선방하는 모습을 현재까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마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아까 언급해 주셨던 뭐 희귀금속 관련된 근데 종목군들 이쪽은 뭐 특별한 이슈는 없는 거죠. 뭐 저도 네. 중국 그렇죠. 뭔가 뭐 히터를 규제한다 이런 얘기는 저도 네. 못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아마 중국 키토류 규제보다는 예. 뭐 중국 쪽에서 뭔가 조금 더 압박을 넣을 수 있는, 즉 미국과의 어떤 반도체 전쟁에서 압박을 넣을 수 있는 요소가 뭐 이런 쪽밖에 없으니까 아무래도 이런 쪽의 강세가 좀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저도 아침에 뭐 기사를 찾아보다 보니까 네덜란드 중국 대사인가요? 예. 네덜란드에 있는 중국 대사가 미국이 처하고 있는 그 반도체 압박에 우리도 대응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뭐 중국에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은 이런 거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종목군들이 뭐 일부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뭐 쉽지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밥솥 관련주 중에서는 움직이고 있는 게 어버브 반도체인데 밥솥 관련주를 움직인다라기보다는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여기 온 디바이스 네. AI 아닌가요? 여기도? 그렇죠. 그죠? 이거 그 예. 관련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뭐 이런 종목군들이 과연 얼마만큼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지는 좀 더 검증이 필요한 것 같긴 합니다. 그 다음에 요소수도 뭐 비슷한 개념에서 움직인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장비 쪽에서는 일부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만 좀 덩어리 큰 종목군들의 움직임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해운주의 강세와 더불어서 현재 지금 윤활유, 뭐 LPG 이런 종목군들의 강세가 오늘 또 일부 나타나고 있어서 시장의 전반적인 뭐 추이는 그렇게 뭐 좋은 양상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하락하는 쪽을 보니까 오늘은 이제 초전도체 어제 사실 좀 일부 이슈가 있어서 신성 델타테크가 좀 급등했던 것 같은데 네. 오늘 좀 빠지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CXL 관련주라 그러죠. 반도체 이제 대표 기업들의 좀 주가도 오늘 조금 부진한 그런 좀 편인 것 같고, 또 낸드 관련주라든가 AI,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늘은 조금 그 AI 쪽이 좀 약간 식은 것 같아요. 이제 어제는까지 뭐 워낙 달려갔기 때문에 오늘은 약간 식어가는데 오늘 좀 하락하는 쪽도 한번 업종별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반도체 쪽에서 중소형주들이 빠지고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네. 봐야 되겠죠. 삼성전자 여전히 버티고 있지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 네오셈이 5%, 오킨스전자, 뭐 엑시콘, 퀄리타스 반도체 뭐 이런 종목군들이 빠지고 있는데 오른 것만큼 빠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장중 반전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뭐 로봇 관련주 중에서도 일부 종목군들의 약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뭐 휴림 로봇, 대동기업, 뭐 인탑스 이런 종목군들의 소폭의 약세가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반도체 종목군들 중에서는 오늘 유닛 테스트 정도는 강박권을 유지하고 있는데 테크잉, KC텍, 제우스, 원익QNC, 유진테크 이런 종목군들이 2에서 한 6%가량 하락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띄고 있고요. 심텍도 오늘은 소폭의 악세를 나타내면서 일단 뭐 반도체 쪽, IT 부품 쪽 이런 종목군들이 오늘은 소폭의 조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AI 쪽이 좀 쉬어가는 그런 흐름이 일단 오전장에 좀 일부 펼쳐지는 그런 모습들은 좀 나오면서 어쨌든 증시는 일단 주도주들이 좀 쉬는 가운데 좀 혼조세 보이고 있고요. 현재 코스피가 그래도 다시 상승폭을 좀 늘리고 있고, 오늘 이제 2차전지가 어쨌든 코스피 쪽에서 보니까 LG에너지 솔루션도 좀 올라가고, 또 부진했던 게 현대차잖아요. 네네. 현대차도 오늘 1.5%, 포스코홀딩스가 한 2% 가까이 지금 반등을 하고 있고, 또 정말 오랜만에 은행주들 2.5%, 이게 태형건설 리스크로 좀 그동안 좀 부진했던 것 같은데 네. 오늘은 좀 좋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금융과 그러니까 반도체가 좀 쉬어요. 쉬는 가운데 부진했던 이런 이제
코스피 대표 섹터들의 주가가 좀 올라가다 보니까 증시는 일단 좀 반등 시도하고 있고 지금 보니까 또 코스닥도 일단 에코프로비엠도 다시 플러스 전환에 또 성공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오늘 증시에는 일단 그래도 이 증시 하방을 좀 막아주는 그런 요소로 일단 좀 작용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 오늘 보니까 이렇게 뭐 기업별로는 이렇게 그 급등락하는 거 딱 보면 아까 이제 뭐 어버브 반도체 같은 네. 기업도 올라가는데 사실 오늘은 반도체가 쉬긴 쉬는데 이쪽은 또 약간 후발주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좀 급등하는 그런 양상들이 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해운주라든가 또 아까 종근당 같은 이제 제약바이오 일부 네네. 예, 셀트리온 그룹 이런 쪽이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하락폭이 좀 큰 기업들을 제가 봤거든요. 근데 이쪽에 오늘 보니까 뭐 슈프리마가 마이너스 7%, 테크윙이 마이너스 6%, KMW가 마이너스 5%. 이런 기업들 또 CNC 엔터가 마이너스 4. 근데 이쪽을 보면 최근에 특별한 뭐 오늘 보니까 악재가 나왔다기보다는 다들 좋았던 기업들이에요. 주가 흐름들이. 네네. 그러니까 결국에 오늘 빠지는 쪽에서 뭔가 뭐 문제가 발생해서 빠졌다기보다는 오늘 시장이 좀 색깔을 보면 그 단기에 좀 많이 급등했던 거는 일단 좀 차익 매물 쏟아지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약간 근데 물론 거래량이 적긴 한데 그 낙폭 컸던 기업으로 약간은 그래도 좀 매기가 조금 돌곤 있다 이렇게 좀 봐도 될까요? 네. 시장은? 일단 뭐 시장에서 보합권에 머물고 있는 것은 뭐 해외 시장의 강세에 비해서 우리 시장이 워낙 약한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뭔가 기회를 좀 타진할 것 같은데요. 뭐 이런 기회를 타진하는 과정에서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은 최근에 뭐 급등했던 종목군들을 쫓아가기에는 부담스럽고 상대적으로 조금 펀더멘탈이 있는데 뭐 급격하게 조정을 받았던 종목군들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싶고요. 코스닥 시장도 지금 보니까 제약업종이 생각보다 굉장히 강한 모습이네요. 일단 뭐 종목군들 등락을 보시면 뭐 퓨처케미 6%, 펩트론, 차바이오텍, 앱클론, 오스코텍 같은 종목군들의 강세가 나타나면서 지금 코스닥 제약업종이 1.5%, 또 기타 서비스 업종이 1.5% 강세를 보이면서 일단 2차 전지는 지금 덜 빠지려고 하는, 좀 안 빠지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면 지금 상승을 좀 보이고 있는 쪽은 제약업종 종목군들과 일부 IT 종목군들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지금 코스닥 시장에 상대적으로 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흐름 살펴보면 루닉과 알테오젠, 레고캠바이오가 차바이오텍까지 강세를 이끌고 있어서 지금 코스닥 100 내에서 상승하고 있는 1위부터 한 7, 8위까지 종목군들 중에서 대부분 종목이 엔캠과 지금 이 WCP를 제외하면 전부 바이오 쪽입니다. 그래서 일단 바이오 쪽에 좀 버텨주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반대로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 쪽도 바이오예요. 칸나리아 바이오가 지금 가장 크게 빠지고 있는 모습이고 ST큐브나 어제 급등했던 리노공업, ISC 하나머티리얼즈, 하나마이크론 뭐 이런 종목군들은 또 조정을 보이면서 반도체는 조금 그 열기를 식히고 있고 그리고 바이오 쪽이 오늘은 조금은 힘을 내는 그런 모습을 현재까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이제 정부에서 좀 그 요즘에 이제 계속 여러 가지 뭐 민생 대책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어제 보면 어제 이제 주가 좀 움직였던 업종 중에 또 대표적인 게 그 쇼핑 업종 그 대형마트 있잖아요. 네. 그 대형마트 이제 규제 완화 얘기가 좀 있었는데 어제 오늘 뭐 보고서 하나만 제가 이제 뭐 적어오진 않았고 여기 한번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한국투자증권의 김명주 연구원님이 이제 다시 높아진 대형마트 규제 완화 기대감이라 이제 제목의 보고서를 썼는데 지금 사실은 일요일 날 격주로 쉬어야 되잖아요. 뭐 이마트 네. 같은 데는 이제 무조건 의무적으로 쉬게 되는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거 협의를 해가지고 평일에 쉬는 것도 지금 몇 개는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좀 알려져 있는데 이걸 이제 다 풀겠다라는 좀 약간의 그 정부의 어떤 이제 발표가 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제 또 여기 대형마트 영업 시간이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로 제한되는데 이게 매장에서 새벽 배송을 또 할 수도 없거든요. 온라인으로 이제 그런 것들도 일단 이제 그 풀어주겠다 이런 좀 내용인데 사실 근데 이게 법을 좀 바꾸려면 또 그 여야 합의가 또 필요해서 그렇죠. 네. 이게 좀 최종 규제 폐지까지는 좀 시간은 걸리는데 어제 이마트라든가 이제 일부 기업들의 주가 올라갔는데 사실 이게 지금 이제 애널리스트 추정치를 봐도 이게 효과는 있을 거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 규제가 좀 완화가 되게 되면은 공휴일에서 평일로 이게 휴일이 전환이 되면 할인점이 기존점 같은 경우는 3% 이제 포인트 정도가 더 이렇게 성장률이 더 늘어날 것 같다. 이런 좀 내용인데 그렇게 되면 이마트만 해도 별도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20% 22.4% 좀 증가하는 효과가 생길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좀 이제 쉬는 날
평일보다는 일요일 날 네. 예, 이 이마트 가는 게 또 더 부담이 없다 보니까 그런 좀 효과를 좀 기대하는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어제 주가에 반영이 됐지만 분명히 좋은 뉴스 맞아요. 그러니까 이마트나 롯데쇼핑한테는 호재인 게 맞지만 투자분들이 염두에 두실 건 이거는 아직 결정된 게 아니고 어쨌든 또 법 개정까지 또 가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 실제로 이제 법이 개정될지 한번 좀 지켜보시면 되겠고 또 어제 보니까 단통법도 이제 좀 폐지하겠다 뭐 네.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제 이것도 그렇게 되면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또 할인폭이 또 높아질 수 있다라는 뭐 그런 얘기도 있지만 통신사 입장에서는 또 이게 서로 마케팅 또 경쟁하면 어떡하나. 그렇죠. 약간 주가 측면에서 이게 좋은 건가? 네. 이런 또 시각도 있긴 있는데 근데 사실은 단통법 폐지된다고 마케팅 경쟁을 많이 할까요? 왜냐하면 옛날처럼 지금 이제 스마트폰 만드는 회사도 사실 보세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아이폰 아니면 갤럭시 외에는 대안이 없잖아요. 그렇죠. 거의 네. 그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 아닌가요? 네, 네, 맞습니다. 그죠? 근데 예전에 LG전자도 있었고 꽤 많았잖아요. 그때 뭐죠? 음. 펜텍도 있었던 네, 거 같고. 펜텍도 있었고요. 예. 스카이도 있었고. 예. 네. 그리고 지금 이제 5G 시장도 이제 거의 고착화돼서 그래서 단통법 때문에 뭐 마케팅이 늘어난다. 굳이 그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는 것 같긴 한데. 근데 뭐 일시적으로 네. 뭐 보조금 푸는 것은 단통법이 시행될 때도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어떤 판매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싸게 사고 어떤 사람은 또 상대적으로 비싸게 사는 그런 양상은 뭐 벌어질지도 모르겠지만 통신사들도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 자신들의 광고비를 늘려가면서까지 이렇게 공격적으로 영업할 가능성은 좀 낮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도 법망을 피해서 이미 하고 있었다. 그러면 기존에 하고 있던 거 정도만 한다면 뭐 그렇게 비용이 크게 늘어날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그와 관련돼서 지금 뭐 통신 3사 주가 한번 쭉 보니까 뭐 전혀 반응이 없는 그런 요새 되게 양상입니다. 안 좋더라고. 특히 LG 플러스가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적과 관련돼서도 네. 좀 부정적인 얘기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배당과 관련된 하락갭을 보인 이후로 세 종목 모두 좀처럼 회복이 아예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들의 뭐 단통법 이슈로 인해서 주가의 움직임은 뭐 나타나지 않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어제 발표된 정부의 민생 대책으로 인해서 종목군의 변화가 뭐 이마트부터 뭐 통신 3사까지는 크게 벌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마트는 이미 어저께 좀 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그 정도의 어떤 거래 증가와 가격 상승 부분을 말씀하신 대로 법안 통과까지 이어져야 좀 더 추세로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공실 보니까 요새 지금 엔터사 대표이사들이 지금 자기 회사 주식 사는 게 지금 유행인가요? 지금 보니까 네. 저번에 박진영 대표가 50억 사고 오늘 방금 공시가 아까 떴는데 양현석 네. 대표죠. YG엔터 200억을 샀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지금 매수를 해버렸는데 공시가 나왔습니다. 이건 공시가 나온 거니까 뭐 좋다 나쁘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제 보통 주가 이렇게 과거에도 보면 자사주 매입 같은 건 주가 오를 때는 거의 안 하거든요. 그렇죠. 주가 폭락할 네. 때 하는데 그만큼 이제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박진영 대표도 그렇고 양현석 대표도 좀 산 것 같은데 근데 이런다고 주가가 올라가는 건 사실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엔터주들 참 부진하긴 한데 이게 좀 엔터주들 이제 주가 바닥은 어느 정도 나온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런 이제 대표이사들의 좀 어떻게 보면 금액이 적은 게 아니잖아요. 뭐 50억, 200억 네. 이런 거는 그래도 좀 하방을 다지는 데는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될지 좀 어떻게 보세요? 그 뭐 경우가 같진 않지만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자사주 매입이나 이런 거를 할 때 보면은 예. 단기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주가의 저점을 확인해 준 적은 별로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밀린 적도 있었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번에 사는 게 아니라 장기로 깔아놓고 계속 며칠간 뭐 거의 한 달 넘게 두 달 넘게 사기 때문에 그게 이제 주가의 저점을 확인해 준 적은 별로 없는데 길게 놓고 보게 되면 그게 저점이었던 확률은 굉장히 그거요. 높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회사의 어떤 미래 계획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뭐 이 가격이 정말 저점인지는 모르겠으나 자신의 돈을 뭐 200억이나 태운다라고 하는 것은 뭐 주식 소각까지 하면 더 좋겠지만 뭐 그건 뭐 지켜봐야 되는 거고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확률상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이 저점이거나 혹은 저점 부근을 지나갈 확률 자체는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CEO의 자사주 매입은 분명히 의미는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다만 이게 정말로 저점을 찍는 그런 시그널은 아니고 저점 부근이거나 저점을 지날 확률을 높이는 것이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들 종목 좋게 생각하신다면 뭐 기회가 될 수는 있겠다 정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좀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그 네. 두 대표가 이렇게 좀 굉장히 많은 양을 샀다는 것도 참 이렇게 많이 산 건 별로
저도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근데 예. 방시혁 대표랑 뭐 박진영 총괄 PD는 네. 원래 친한 사이고, 예. 그다음에 뭐 또 프로그램을 통해서 박진영 PD랑 또 양현석 PD도 친한 사이고, 그 이들 사이에 무슨 공감대가 형성된 거 아닌가? 올해 무슨 K-팝이 더 크게 터지는 무슨 공감대를 좀 네.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다음에 올해 또 ETF가 K-팝만 전문적으로 담는 그런 ETF가 나온다고 하니까 네. 뭔가 조금 선행적인 움직임을 먼저 보이는 건 아니지 싶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본질은 실적이 좋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실적이 따라오지 않으면 뭐 자사주 매입도 큰 영향을 발휘하긴 힘드니까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이제 펀더멘탈이 이제 앞으로의 과제인 것 같아요. 그게 진짜로 기대한 만큼 잘 나올지 한번 지켜보시면 되겠고, 자 이제 9시 26분인데 오늘은 어쨌든 이제 시장을 보면서 느낀 거는 참 우리나라 시장 이게 오늘 물론 오르긴 하는데 네. 아쉬운 게 뭔가 핀트가 잘 안 맞는 게 반도체 가는 날은 2차 전지 급락해 버리고 오늘 또 반도체 빠지니까 다른 게 가니까 또 반도체가 또 빠져요. 그러니까 네. 서로 좀 같이 가주면 참 우리나라 증시도 좋은 모습 보일 텐데 그러질 못하는 게, 그러니까 그만큼 수급이 좀 한정돼 있다 보니까 이 차익 매물 나온 쪽에서 또 못 오른 쪽으로 약간 이제 갈아타면서 이게 그 안에서 순환매만 도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증시가 어떤 박스권 흐름을 좀 돌파는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아직까지는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수 흐름 자체는 오늘은 그래도 플러스권 아직까지는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희 잠깐만 이제 광고 보고 와서요 또 한 번 더 정리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삼프로 리포터 백화편열시다. 요즘 떡상하는 명절 선물이 있다고 합디다. 임자 버뜩 소개해봐. 특허까지 받은 바발 찹쌀떡이여유. 쫄깃쫄깃하고 국내산 바당금이 달콤하고 호두까지 들어있어 맛이 좋구먼요. 새까만 바발 흑임자도 있구먼요. 블락푸드 흑임자로 꽉꽉 채워 엄청 고소하구먼요. 오라 지금 백년 한편에서 특별 혜택과 함께 버뜩 명절 선물 준비하셔요들. 네, 시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한번 보면 2,466포인트, 2포인트 정도 올랐습니다. 상승이 조금 더 많고요. 454개고요. 코스닥은 다시 하락 반전했습니다. 지금 839포인트인데 뭐 하락폭은 거의 미미하니까요. 보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상승이 646개, 하락이 848개니까 아직까지 이제 하락 종목이 조금 더 많은 그런 편입니다. 오늘 이제 삼성전자와 오늘은 좀 하이닉스가 이제 실적 발표 곧 앞두고 있는데 네. 오늘 마이너스 2%. 근데 뭐 이것도 특별한 악재가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차익 매물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반면 오늘 LG엔솔 좀 오르고 있고 현대차가 좀 괜찮고요. KB금융과 신한지주가 3%, 카카오뱅크가. 그러니까 오늘은 코스피는 한마디로 그 금융주가 이끈다고 좀 봐도 될 정도로 네, 맞습니다. 금융주가 좀 센 것 같고, 그리고 요새 또 바이오주들 중에서 삼성바이오가 어느새 80만 원까지 왔어요 거의. 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쪽은 어쨌든 연초에 좀 부진했지만 이번 주 들어와서는 좀 좋은 분위기가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반면 이제 코스피 쪽에서는 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가장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마이너스 4%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 반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2차 전지가 혼조세입니다. 뭐 플러스 났다가 마이너스 났다가 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지금 아직 방향은 없는데, 오늘 좀 많이 오르는 게 그 반도체 장비 회사죠. HPSP가 8%, 루니 의료 AI죠. 여기가 한 7% 가까이 좀 올랐고, 알테오젠과 레고캠바이오도 이제 오늘 3%.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헬스케어 쪽이 좀 강세를 보이는 것 같고, 네. 반면에 AI 관련주로 최근에 올랐던 뭐 한글과 컴퓨터, 또 제주 반도체, 뭐 파두 ISC 뭐 이런 기업들은 주가 낙폭이 좀 상대적으로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가 좀 AI랑 같이 좀 쉬는 가운데 금융업종이 정말 이게 그 사실 오늘 이렇게 금융업종이 급등할 거라고 예상하신 분은 많지 않으실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반등이 나오는 게 특징적이고, 그리고 바이오가 좀 뭔가 또다시 이게 주도권을 잡아가는지 모르겠는데 어제 오늘 보니까 시장과 관계없이 굉장히 좀 단단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로 좀 약간 오늘 시장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현 님도 한번 또 정리 한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선물 시장에서 어제 이제 말씀드린 게 그 갭을 띄워놓고 음봉으로 전환되면서 5일선 저항을 받고 있는 구간에서 10시 반에 과연 중국의 LPR 발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다음에 뭐 중국 증시 변동성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뭐 크게 내린 건 아니지만 그때 이후부터 조금씩 흘러내렸고 지금 또 그 자리거든요. 그래서 미결 작정이 어저께 슬쩍 들어온 듯하다가 또 다시 내려가면서 결국은 뭔가 포지션, 신규 포지션에 강력한 유입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리가 일봉으로 전환해 보면 5일선 저항을 느끼고 있는 그런 자리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뭉쳐져 있는 이평선 자체를 어느 쪽으로 방향을 끌어갈까를 계속 타진하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어느 방향으로도 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한 방향으로 튀어버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계적 수급이 한쪽으로 붙어버릴 수밖에 없으니까 단기적으로 지수가 크게 움직일 수도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그런 걸 쫓아가게 되면 이게 상승 전환이구나라고 착각하거나 정말로 이제 아래로 더 빠지는구나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휩소를 좀 없애기 위해서는 현금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뭐 너무 손실이 나서 나는 도저히 뭐 주식을 줄일 수 없다라고 하시는 분은 어쩔 수 없지만, 어느 정도의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그 현금을 뭐 좋은 종목이 보인다고 너무 빠르게 쓰시기보다는 변동성이 발생하기 이전에는 일단 조금 들고 있다가 확실하게 주도주나 시장의 매수세가 생기기 이전까지는 조금은 현금을 보유하시는 것도 전략적인 접근이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서, 지금 선물 시장 쪽에서의 보이는 움직임은 굉장히 약간 정중동 같은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기다리고 있는 듯한 좀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네. 이럴 때 뭐 위로 가면 물론 좋죠, 좋은데 또 아래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상황을 좀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결국 키 포인트는 그러니까 시장 뭐 흐름을 봤을 때는 결국 반도체, 거기다가 지금 배터리, 그리고 바이오, 이 세 개가 네. 좀 결국엔 주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자동차가 섭섭해할 것 같은데요. 근데 자동차가 섭섭할 수 있는데 네네. 참 이게 시장 주도력이 예전만치는 않은 것 같아요. 좀 많이 떨어진 근데 것 같아서. 작년에도 전혀 역할을 못했으니까 네. 올해 역할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럼 좋은데. 과연 이번 목요일날 네. 발표될 실적 발표에서 현대기아가 또 실적 발표 오랜만에 같이 하니까 한번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지 또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뭐 자동차도 이렇게 영향력을 좀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면 좋은데, 네. 확실히 과거에 비해서는 좀 그게 좀 떨어져 그렇죠. 있는 거는 네.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느끼기에는 어쨌든 뭐 공교롭게 우리나라 다 비읍자로 시작하는데 세 개가 네. 반도체, 배터리, 아무튼 바이오, 이 세 개 업종이 1월달 장세를 결정하지 않을까. 근데 지금 좀 소강 국면이라서 조금 더 상황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오늘 방송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그 내일 또 수요일인데, 수요일은 또 김종현 님이 안 나오시고 이제 하창한 본부장이 나오시니까 이제 김종현 의원님은 목요일 날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네. 예, 저는 또 내일 아침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